연대에서 워크숍 한다는 거는 언제 하세요? 1월 13일 토요일에 합니다. 그럼 지금 모집하고 있겠네요? 네네, 모집하고 있어요. 어떤 거 강의하시는데요? 이 제목은 내가 좋아하는 책을 직접 만들 수 있다면인데,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출판해봤던 방식들 다 소개해드리고, 이제 오시는 분들이 다양할 것 같아요. 뭐 독립 출판이 어울리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뭐 기존 출판사에 투고하는 게 어울리는 분이 있을 수 있고 해서 그런 각자 어울리는 출판 방식을 조금 조언도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출판을 아예 안 해보셨으면은 모를 것들 있잖아요. 좀 뭐 유통이나 아니면 어떤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고, 그리고 수익은 어떻게 내는지 이런 것들 조금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알려드리려고 계획 중입니다. 저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 그 ISBN을 내야 되는지 안 내야 되는지 그거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독립출판에 자기께 맞는지 상업출판에 맞는지 그것도 얘기해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되게 달라가지고 네. 어떤 노선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너무 길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거. 저도 그걸 고민하던 때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드네요. 좀. 그러면은 그거는 1회차예요? 네, 요거는 원데이로 이제 하고, 여기서 조금 반응이 조금 더 심화된 과정으로 듣고 싶다. 그리고 이제 좀 더 피드백을 좀 밀접하게 받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고, 그리고 여기 상상마당 내부에서 이제 그 강의를 되게 밀접하게 보조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네. 담당자분이 이제 좀 더 길게 판단을 하시면 이제 정규 과정이 되어서 아마 4주차짜리로 다시 이제 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책을 만들기 전까지 가는 건가요? 실물을 만드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이제 실물을 만드는 건 아닌데 거의 이제 뭐 출판 원고만 이제 원고가 마련돼 가지고 이제 출판 과정만 하면 되는 정도까지 이제 갈 수 있도록 조금 더 저는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됐으면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글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그 자기에 대한 어떤 파악이 좀 더 필요한데 그게 파악이 잘 안 되는 사람이 대부분이거든요. 뭐 저도 네.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걸 좀 더, 그러니까 제가 책으로 비즈니스나 뭐 그동안 이제 뭐 클래스 1011 같은 데서 이제 강의했을 때 썼던 툴들, 뭐 다이어그램이나 뭐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조금 더, 그러니까 책을 한 권 내고 끝내는 게 아니니까 그 책이 이제 자기 정체성이 되는 거잖아요. 바탕이 되는 거고.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같이 하는 그런 강의를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생각이 확고하게 가지신 분들도 사실 누군가 이야기를 들어주고 계속해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한 번씩 좀 찔러주면 되게 도움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책을 처음에 첫 책을 낼 때는 아마 자기 능력이 좋으면 좋을수록 좀 굉장한 책을 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책을 내고 나면 한 권만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제 미니님 말한 그 뭐죠? 아까 그 이렇게 그래프 같은 거 그리면서 네. 좀 생각을 정리하는 게 앞으로 내가 어떤 책을 앞으로 계속 내게 될지에 대한 생각을 하고 시작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되게 필요할 것 같네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는 상상마당 2층에서 듣는 건가요? 어디서 하는지 저 아직 못 들어. 근데 그 건물 안에서는 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강의실이 되게 여러 개 있어가지고 네. 어디에 배정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거기가 2층이 전시장, 2층까지는 판매하는 곳이고 3층이 전시장이고, 그러니까 그 이후겠다. 그러면 4층이 네, 되는데. 그런 것 같아요. 2층인가 3층 카페가 있고, 네, 카페가 아마 전시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아유, 그러면 어디로 가봐야 되는 거예요? 신청을 하려면? 상상마당 홈페이지에서 이제 그 아카데미 쪽 네. 가시면 이제 강의 쭉 있어가지고 거기서 신청하실 수 있고, 네. 한 10분은 오셨으면 좋겠네요. 정원이 20명이거든요. 그래서 13일. 네. 오셔서 같이 재밌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재밌겠네요. 제가 옛날에 미니님 상상마당에서 한번 뵌 적이 있는데 그때 텀블벅에서 와가지고 이야기 같이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 연사로 오셔가지고 저 그때 텀블벅 하기 전이어서 궁금해가지고 가서 들었었는데. 맞아요. 그때 2층에서 하셨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거기랑 좀 연이 있네요. 그때는 이제 텀블벅이 주최한 상상마당은 약간 공간만 빌려준 그런 느낌이긴 했는데 그렇죠. 상상마당이 좋죠. 좋기는. 왜냐면 이제 거기가 완전 사기업이 아니고 이제 그 공기업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창작자에 대한 배려 이런 게 좀 있더라고요. 깔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도 몰랐는데 이번에 들어보면서 저 거기 공기업에서 하는 거 까먹고 있었어요. KTNG에서 하는 건데. 맞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되게 이 강의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창의 이게 들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되게 배려를 많이 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맞아요. 좋더라고요. 그림책조도 되게 좋고. 좀 담당자분이 되게 열심히 하셔가지고 근데 만나자마자 막 상담을 하셔가지고 저한테 너무 미래가 걱정된다고. 어디? 거기 담당자분이 누구 미래? 자기 미래 이제 앞으로 뭐 먹고 살지. 그래서 불안이 높으신 타입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같이 막 얘기도 하고 저 전시할 때도 오셨었고 네. 그래서 되게 재밌었겠네요. 네, 좋았어요. 그분하고 얘기하는 것도. 미님한테 다들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들어주니까 잘 들어주고. 내가 무슨 딴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다들 약간 잘 들어준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좋네요. 그럼 미니님은 가르치기도 하지만 혹시 또 새롭게 배우고 싶은 그런 기술이나 이런 것 있으세요? 되게 많죠. 일단은 제가 디자인 능력하고 제일 잘하고 싶은 건 사실 글쓰기, 그러니까 제일 정말 잘하고 싶은 건 글쓰기, 만화 그리기, 그리고 디자인 능력인데. 네, 제일이라고 해놓고 지금 3개 말하셨어요. 네. 당연한 듯이 3개 다 잘하고 싶어서. 만화, 네. 디자인. 네. 근데 또 작년에 제가 노래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노래를 완성한 건 아니고 그냥 어떤 악상이 떠올라가지고 이렇게 대충 이제 그때 핸드폰에다가 녹음을 해가지고 이제 음악하는 친구한테 들었는데 괜찮은데 해가지고 그 친구가 이제 반주 대충 이제 해주고 그랬는데 나한테 이런 능력이 막 이러면서 또 노래도 막 그냥 한번 만들어보고 싶고 그리고 또 훌라춤도 또 배워야 됩니다. 훌라춤? 네, 훌라. 하와이에서 추는. 하와이는 그럼 언제 가십니까? 훌라춤 배우면. 빨리 배우셔야 돼요. 그래요? 그렇군요. 너무 많아요. 행복하시겠어요. 배우고 싶은 게 많아서. 그렇죠. 꿈이 많은 아이. 은혜님은 혹시 뭐 요즘 좀 제일 내가 키워야겠다 이런 능력이 있으신가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오히려. 지금 당장은 약간 작업 많이 하고 싶다 이 생각밖에 없고 그리고 진짜 약간 좀 너무 없어서 답답한 거는 그 기억력이랑 금전적인 그 감각 뭔가 이렇게 기록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너무 없으니까 이제 또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잖아요. 정말 가슴이 꽉 막혀서 그 삼땡 거기 이제 이용하긴 할 건데 그러니까 이제 후루룩 되더라고요. 잘 된지 안 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되니까 너무 기쁜데 거기 이용하면 이제 되겠죠. 네. 사실 그 매출이 진짜 크지 않으면 맞아요. 네, 괜찮아요. 그런 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너무 스트레스입니다. 아니 받지 마세요. 너무 스트레스예요. 많이 벌면 돼. 많이 벌어서 세무사를 이제 고용하는 걸 목표로. 네. 그리고 약간 이번에 제가 그 유통사 이제 정리해서 제가 가지고 왔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서 그게 이제 12월 후반에 제 큰 고민거리였어요. 걔를 가져오긴 가져왔는데 이제 내가 이제 헛짓을 했나? 뭐 이런 생각 좀 했어요. 근데 많은 그 출판사 대표분들이 아침 10시만 되면 핸드폰 붙잡고 있잖아요. 이거 보내느라고. 그래서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내가 그걸 하려고 하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막 사슬에 매인 것 같고. 그 정도였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거면 왜 가져온 거야 도대체 나는 뭔 짓을 한 거지? 라는 생각이 이제 조금 살짝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있는 사람한테 나 헛짓했나 봐 이랬더니 그러더라고요. 언제든지 너는 꼭 가져와야 될 만한 사람이었어. 넌 전부터 계속 갖고 오고 싶어 했어 그거를. 그러니까
안 했으면 계속 원했을 거다. 이 얘기를 하길래 아 맞다. 그래서 내가 가져왔지. 그래야 좀 약간 그게 잠잠해졌어요. 잘 알고 계시네요. 네. 은혜님은. 그 규칙적으로 하는 그게 되게 어려워가지고 뭔가를 배우는 거는 배우고 싶을 때 바로 배우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본업에 제일 집중하고 싶은 그런 네, 마음이 제일 큰 당장, 거네요. 네. 그게 아직 해결이 안 돼서. 근데 은혜님은 이제 디지털 작업이 주인 거죠. 네. 그럼 아무래도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절대적인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네요. 네. 그래서 뭐 하고 싶은 건 많이 있긴 하거든요. 등산학교 그 등록하는 것도 제 워너비 중에 하나인데 그거는 이제 계속 뒤로 밀리고 있죠. 그게 원래 막 몇 박 며칠 가는 거였잖아요. 네, 3박 4일. 근데 지금은 아이가 혼자 자가지고 갈 수 있거든요. 작년까지만 해도 좀 그게 안 됐는데 이제 될 것 같은데 약간 제 마음이 조금 떴어요. 마음에 여유가 생기면 좀 또 다시 돌아오고 그러지 않을까요? 네, 제가 여유가 없나 봐요, 지금.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좀 많은 걸 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쉬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되게 괴로운 거예요, 쉬는 게. 쉴 때 잘 쉬어야 되는데. 그쵸. 근데 최근에 그 감기로 되게 쉴 수밖에 없는 시간이 됐거든요. 작업실도 가면 막 기침하고 하니까 되게 못 있겠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쉬었는데 이제 뻘짓 하나 벌려놨잖아요.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게 힘들어서 가만히 안 있어도 그냥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천천히, 네. 천천히. 네. 그것도 괜찮죠. 그 약간 견뎌야 되는 시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불안하거나 약간 애매한 시간들. 항상 효율적일 수는 없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연말 연초가 원래 약간 이유 없이 뭔가 힘이 좀 빠진다고 그래야 되나? 뭔가 그런 게 좀 있기도 하고. 저는 원래 약간 새해는 그 구정설부터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 12월 31일과 그 설날 사이에 그 시간은 약간 보너스 타임. 그래서 약간 뭔가 정비하고 그런 시간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보너스 시간? 네. 약간 혼란스러워 보이네요. 저요? 지금 생각이 뭔가 아니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네. 뭐 그럴 수 있지. 그렇죠. 그래서 뭐 새해가 됐다고 막 뭐 이렇게 계획을 막 세우는 것도 약간 강박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 근데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새해 됐다고 막. 아, 그렇구나. 오히려 되게 프리하게 살았으니까. 아, 그러면 이번에 처음으로 한번 이렇게 하는 거 해보는데 괜히 안 하던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텅 빈 상태. 맞아요. 네. 아유, 다들 부지런히 사시니까 저도 한번 그래보고 싶었는데. 그러면 클라이밍은 계속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안 하고 있어요. 아, 그래도 하실 거죠? 올해도?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 클라이밍도? 네. 할 거긴 할 건데 근데 이게 정말 다행히 이제 1년 넘게 배워보니까 내가 하고 싶다면 가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별로 꼭 해야 된다, 뭐 언제까지 뭘 해야 된다 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혼자서도 가서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지금은 그냥 헬스 PT 배우고 있거든요. PT 제가 조금만 끊어달라 했는데 10회가 기본이라고 10회 딱 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긴 거예요, 10회가. 그래서 그것도 이제 거의 마무리 되니까 걔도 그냥 내 식대로는 할 수 있는 정도? 아무렇게나. 그러니까 뭐 됐다 이 정도. 약간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상태신 것 같아요, 좀. 아니요, 그건 아니고. 아, 그래요? 네. 아니에요.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지금 상태가. 좋긴 한데. 아무 말도 말아요.
제가 너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서 노래를 네, 아무것도 적절한 노래로. 몰라요. 네. 미니 근데 아까 장소 막 마련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네. 거기서 그러면은 작업도 분명히 하는 거지만 또 다른 거 뭐 구상하는 거 있으세요? 작업도 하면서 진짜 이게 근데 되게 진짜 웃긴 게 어떤 두루뭉술한 사업을 상상하면 네. 이게 참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아. 제가 그 작업실 보면서도 그게 보증금이 3천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려인한테 농담 같은 조로 3천만 땡겨줄래? 이렇게 말하고 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거기서 뭘 할 건데 어떻게 해서 그 월세랑 이런 걸 마련할 건데 사업 계획서를 가져와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머릿속에 있는데 그거를 되게 활자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되게 어렵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건 일단은 이름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하고 싶은 이름은 탐정사무소예요. 그래서 그냥 약간 뭔가를 탐구하는 그런 공간인데 약간 아무나 이렇게 쑥쑥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마감 다방처럼 이렇게 네. 어떤 모임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공지를 해서 오면은 이제 마감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 그런 것도 하고 되게 여러 가지를 하고 싶거든요. 주변에 이제 사람들의 자원을 이제 또 이용을 해가지고 또 면님은 요즘 타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 금요일에는 타로 나이트 해가지고 이제 타로도 하게 하고 그리고 악어 식당 친구 데려와서 이제 팝업 식당도 하게 하고 아니면 요리 클래스 간단한 요리 클래스라든가 뭐 그런 것도 하고 그리고 이제 책은 사실 사람들이 가끔 저한테 책방을 책방 하고 싶지 않냐고 이제 많이 물어보는데 책방을 본격적으로는 안 하고 만약에 어떤 모임에서 필요한 책이 있다면 그 책을 이렇게 연계해서 이렇게 판매하는 그런 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본격적인 책방 이런 거는 별로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약간 무형의 에너지와 커뮤니티 주가 되는 그런 공간이라서 이거를 사람들이 근데 내가 설명하면 알아들을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자꾸 들고 그리고 이제 은혜님이랑 저랑 하는 만화 동아리도 저는 계속 하고 싶은데 은혜님이 지금 생각이 어떠신지 모르겠지만은 이름을 좀 더 재밌게 지어서 만화도 좀 더 그려보고 싶고 그래서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모여서 하면 어떤 혼자 할 때 못 느끼던 이제 어떤 피드백과 어떤 무형의 에너지 주고받음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되게 잘 되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고 싶어요. 그 공간에서. 지금 미니님이 하는 활동들을 다 그냥 어떤 공간으로 집결시키고 싶으신 거네요. 그렇죠. 눈에 보이게, 그렇죠. 남들에게도 보이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약간 하나 걱정은 이거를 기획하고 이게 지금 이야기한 것만 하루에 하나만 잡아도 일주일이 지나가잖아요. 미니님은 계속 기획하고 사람 모으고 마무리하고 이런 걸로 소진되는 건데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렇죠. 저도 그것도 걱정이 좀 돼요. 왜냐하면 미니님도 엄연하게 창작하는 그 부분이 있고 또 외주 일거리해서 그거 처리하는 것도 있고 한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타인의 그 좋은 시간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도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이거를 공유하고 싶은 거는 알겠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해야 될 사람은 미니멈 혼자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조금 걱정되는 거. 아 그래서 제가 이제 완전히 혼자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건 아니고 이제 그 문화를 만들어갈 사람들을 부르는 거죠. 그래서 약간 그게 약간의 어떤 실험인데 회사가 만들어지는 것까지 갈 수도 있는 실험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회사와는 좀 다른 형식으로 그러니까 사장이 내가 돈이 있어 회사 차렸어 이거 할 사람들 이렇게 뽑아 이런 형식이 아니고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회사가 되는 그런 거를 한번 실험해보고 싶은 마음 그런 것도 좀 있어서 그러니까는 저 혼자만 노력한다고 모임이 잘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화를 같이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모으는 의미의 어떤 단계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생각한 건 이제 기분 좋은 마케팅 클럽인데 이 기분 좋은 거는 하는 사람도 기분 좋고 이 마케팅을 보고 구매하는 구매자도 기분이 좋은 그런 마케팅의 사례들을 같이 연구하고 그런 공부하는 그런 클럽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친구한테 말했더니 한 명은 자기 너무 좋다 하고 싶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해보고 싶고. 이거 되게 신기하네요. 기분 좋은 마케팅. 네. 보기에도 좋고 하기에도 좋고. 네. 그래서 뭐가 있을까? 제가 이제 제일 저의 큰 영감이 된 거는 제가 코믹 릴리프 시리즈를 내잖아요. 네. 근데 그 이름이 자체가 원래는 원래 연극 용어이긴 한데 영국의 제일 유명한 브랜드로 코믹 릴리프라는 그 자선 단체가 있어요. 근데 그 단체가 기부 문화를 되게 바꿔놨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기부 단체들이 막 그 아프리카의 기아 난민들이나 이제 되게 굶주린 그런 어떤 그 소위 그 가난 포르노라고 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네. 보면서 되게 죄책감 느끼고 뭔가 감정을 자극해가지고 동정심으로 이끌어내서 이제 그런 모금을 하는 그런 게 되게 만연했는데 그 단체는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 그냥 이거 되게 기부 문화라는 게 되게 재밌고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그러니까 기부하는 사람이 오히려 재밌고 즐겁고 더 이제 기부함으로써 나도 되게 좋은 사람이 되는 그런 느낌을 갖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가 이제 뭐 레드 노즈 데이라고 해서 빨간 코를 이제 코에다 붙이고 다 같이 막 축제같이 즐기면서, 그리고 연예인들은 이제 그런 챌린지를 해요. 뭐 자전거로 뭐 런던 이렇게 일주하기, 뭐 달리기로 뭐 일주하기,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걸 성공하면 이제 기부가 또 되고, 약간 그런 식으로 되게 축제같이 만들었거든요. 그 기부 문화를. 그래서 그런 마케팅은 되게 참여한 모든 어떤 입장에 있더라도 되게 기분 좋은 마케팅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약간 그런 사례들을, 그러니까 그건 조금 큰 사례지만 좀 소소한 사례도 주변에서 보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좀 같이 얘기하고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너무 소모적이고 자극적인 마케팅이 효과가 있는지도 확실치 않을 뿐더러 너무 쓰레기만 양산하는 것 같다, 인터넷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런 것도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쪽에 대한 피로도가 쌓여서 조금 오히려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되게 궁금하긴 하네요. 같이 공부하다 보면 뭔가 좀 좋은 생각이 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혼자만 하면 솔직히 이게 출구가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미님이 또 다양하게 이렇게 계획을 하기도 한데 다 그게 작년에 있던 거를 기반에 깔고 계획을 한 거잖아요. 그럼 작년에 가장 좋았던 거 두 가지만 꼽으신다면? 작년에 좋았던 거는 일단은 참 이게 양면성이 있는 행사였는데 책으로 비즈니스 전시회를 정말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거 에너지 너무 많이 쏟아가지고. 근데 그거 하면서 진짜 많은 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약간 거의 막 뼈에 사무칠 정도로 저의 감정을 막 흔들었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 자체도 이제 되게 이 감정 표현이 좀 무딘 스타일인데, 그런 제가 이제 느끼기에도 뭔가 그게 되게 깊숙이까지 뭐 찌르고 갔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래서 그 경험이 되게 좋으면서도 힘들면서도 한 번은 지나가야 할 어떤 고개였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가 있을까요? 이제 북페어 나갔던 거? 이제 작년에는 이제 제가 10년 만에 되게 북페어를 많이 나간 해인데, 네. 제주도도 갔고, 그리고 우리 같이 나갔던 리틀 프레스도 있었고, 또 퍼블리셔스도 있고, 그래서 되게 그게 이제 직접 독자를 만나는 거니까 그 경험도 되게 좋았고 잘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시와 북페어. 네. 은혜님은 어떤가요? 근데 이제 미니님이 전시 이야기 하시니까 저 되게 작년에 좋은 일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뭔가 좋은 일은 좋은 일이고, 근데 나한테 좀 약간 양면성을 가져오면서 다가온 일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근데 도서전이 되게 좋은 일 많이 생겼는데 그때 받았던 어떤 이렇게 화려한 그런 것들의 결과가 이제 다 나온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거를 한번 기반으로 다음 도서전을 좀 잘 더 준비하고 싶다. 그러니까 뭔가 많이 쏟아졌는데 내가 그거 받을 준비가 안 돼서 다 흩어져 버린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제 한번 그렇게 보내봤으니까 다음에는 내가 받을 만한 걸 예상해보고 진짜 그걸 딱 하나 움켜줘 보자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 다음에 제가 놓친 고객이 두 분이 계신데 작년에 이제 저한테 일을 맡겨주신 분인데 마무리까지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돈을 받고
넘기는 것까지는 다 됐는데 그 과정에서 누군가는 이제 그분들이 좀 어떻게 이렇게 잘못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해주지만 그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좋게 내가 잘 마무리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그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마지막 되면서. 그래서 그거를 내가 부족해서 놓쳤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제 이 올해 또 다가올 새로운 고객님들한테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될까? 그러니까 저는 항상 가치 위주로 뭔가 나를 위해서 어떤 걸 선별한다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사회에서 말하는 그 기준대로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돈이나 마감 시간이나 어떤 거에 대한 대가 제공이나 이런 것들을 그분들이 분명히 내 그림을 보고 왔는데 나는 내 그림을 설득하기보다는 통상적으로 이 사람들이 그 마켓에서 사용할 때 어떤 그런 분위기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둬서 또 막 이제 하니까 그거를 내가 꼭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못 지키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년에는 혹시나 그런 기회가 오면 그거를 좀 염두에 두면 좀 더 낮게 판단을 하겠지라는 생각. 그거 조금 생각이 들었어요. 미희님 이야기 들으면서. 그럼 그 기준을 네. 어디다 어떤 걸 가장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가시는? 저는 좋은 마무리. 그럼에도 좋은 마무리. 웬만하면 서로 타협을 어느 정도 해서 네. 웬만하면 저는 근데 맞춰주고 싶어요. 상대방에. 근데 그거를 조금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못한 게 내 작업, 내 거 이거 딱 지키려고 못했으면 차라리 그냥 예술가의 곤조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을 텐데 그건 아니었고 뭔가 어설프게 어흥거리는 사이에 놓쳐버린 거라서 좀 아쉽기도 해요. 뭐 말할 때는 되게 뭐 나만 줄 수 있는 어떤 그림을 드렸어야 됐는데라고 말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국은 이게 만족이더라고요. 그 그림을 사고 파는 거는 그거는 이제 물건을 하나 사고 나갔을 때 어떤 그런 만족감인데 그 양질의 물건에 팔았다 못 팔았다는 이제 제가 결정할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그 나갔을 때 그 사람 기분이 안 좋았을 것 같아서 염려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서비스적인 마인드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저는 모든 사람에게도 해당되거든요. 제 책을 읽은 독자에게도 그렇고 나랑 만났다가 헤어지는 어떤 길 가는 사람도 그렇고 뒤돌아섰을 때 그런 뭔가 원망이나 어떤 불편한 마음이나 이런 걸 좀 안 가졌으면 해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조금 그래요. 그것도 하나의 은혜님이 풀어야 할 숙제 같네요. 네. 제 기질인 것 같더라고요. 그게. 한번 연구를 해보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할 게 많겠네요. 그러면. 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이제 작년 얘기도 하고 새해 어떤 걸 할지 좀 정리를 해봤는데 듣는 분들도 같이 정리를 하면 좋겠네요. 네. 그렇죠. 좀 약간 중구난방이긴 했지만 사람 마음이 그런 거니까. 그렇죠. 이해해 주세요. 그러면 네. 시즌 3의 두 번째 시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솔솔솔 어디서 달콤한 향기 달콤한 냄새가 풍겨와 콩콩콩 어디서 요란한 소리 사탕수수 넘어간다네